부산의 원도심이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 2030 월드엑스포를 통해 대변신을 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15일 중구와 동구, 영도구 등 6개 구에 걸친 원도심 대개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300세대 이상 신규 주택단지에는 입주민들의 공동육아와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산 주택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5천여 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1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동의대 야구부 정보명 감독을 만났습니다. 정 감독은 동의대 야구부 1기 출신으로 감독 부임 첫 해 우승을 차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5일 중구와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6개구 구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시가 원도심 대개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 2030 월드엑스포 유치가 원도심에서 추진되는 지금이 대개조의 적기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원도심 재개조에 따라 물길과 도심길, 하늘길, 이음길 4가지 추진 전략에 따른 27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도시 쇠퇴도는 83.9%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은 쇠퇴도가 95%에 달해 도심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부산시는 늙고 낡은 원도심에 대한 대개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혁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상 부산의 도시관리 체계가 일제강점기 이후 방치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관리 계획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한 사업 27개를 제시했는데 노후된 원도심 해안가, 막혀있는 도심 하천, 슬럼화된 삼복도로 주택가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안가에서는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동력을 얻은 영도 무량장 재생 사업을 비롯해 동삼 혁신지구와 연계해 해양 신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부스트벨트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동천의 물길을 복원하고 북한과 동천을 연결하는가 하면 하천변을 따라 도심 내 수변 거점을 조성하고 시티 크루즈를 운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삼복도로의 경우 순환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테라스 하우스 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경관 특성을 살린 카페거리 조성, 모노레일 도입 등 관광 자원화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삼복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 이음길 조성 사업도 눈길을 끕니다. 해변, 원도심, 삼복도로를 잇는 50m 이상의 수직 광로를 개설하고 오르막에 알맞은 신교통 수단을 설치하여 이 지역 교통 편의와 주거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중구와 동구, 영도구 등 사업 대상에 포함된 원도심 6개 지역에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핵심 주거지 조성과 망향로변의 시민예술 카페거리 조성, 중앙동 도심과 삼복도로를 연결할 이음길 사업은 우리 지역이 가진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변화해 나가기 위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항 재개발과 함께 부산 대평동 일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이 과시화되면 원도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이 같은 원도심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 앞으로의 10년이 원도심 부활을 위한 대변혁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박모 씨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사 측도 상고하지 않아 박 씨는 항소심 판결대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상태로
해운대구 중동 일대에서 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안대교 해운대에서 남구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15일 오전 9시 20분쯤 광안대교 상판에서 42살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엔진에서 불이 났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긴급 진화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지 않고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화재로 광안대교 상판에서는 한때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라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처한 경우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언제든 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믿을 만한 공간이 있다면 육아의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300세대 이상 신규 주택단지에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이 의무화되는 주택 조례 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끕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돌봄 시설은 부족하고 취약 연령 인구는 급증한 부산 지역 4곳에 들어선 우리 동네 자람터. 지난해 부산교육청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아파트 내 유휴시설을 돌봄교실로 만들어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부산형 돌봄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또 금정구 위드만 블루밍 작은 도서관 역시 아파트 내 사용하지 않은 공간을 구에서 지원받아 책을 읽는 공간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둔 엄마를 위한 수유실과 놀이터 등을 만들어 공동 육아 나눔터의 모양새도 갖췄습니다. 추울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가지고 애들 데리고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와서 책도 보고 저기 또 놀이 공간도 있고 하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현재 부산시와 지자체에서 공동 육아 나눔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12곳에 불과하고 마을 돌봄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부산시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형태로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신규 주택단지의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해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에는 입주민 공동육아, 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동육아 나눔터를 포함되도록 이렇게 이제 조례에 개정 사항을 이어놨습니다. 또 공간의 전용 면적 기준, 휴게와 놀이공간 등 시설 기준을 명확하게 조례에 담아 시설 조성에 있어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마을 돌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마을 차원의 부산형 돌봄 기능이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번 조례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부산시와 금융기관의 책무, 협력체계 구축, 교육과 홍보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자 포상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14일 부산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등과 피해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5,075건, 피해 금액은 310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시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에 2,993억 원을 투입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제19차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부산에서 영도구 대평동과 사하구 괴정동, 사상구 괴법동, 남구 용호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산 진구 부암 1동과 수영구 수영동이 선정됐고 482억 원이 투입돼 현재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4곳에는 2,500억 원을 들여 도시혁신 사업이 추진되며 경제 기반형에 선정된 영도구 대평동에는 6년 동안 1,966억 원을 들여 대단위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지난주 대단원에 막을 내렸죠. 부산은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종합 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드라마 같은 감격의 금메달을 안겨준 팀이 있는데요. 바로 1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동의대 야구부입니다.
팀의 수장 정보명 감독이 부임한 후 이 부산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 시즌 목표를 밝혔었는데요. 과연 그 꿈을 이뤘을까요? 김현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좀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왔으면 네, 우승 하나, 우승 하나. 전국대 우승 하나, 네. 그리고 100주년 전국체전 우승 하나, 이 두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하는 순간 저도 축하 인터뷰를 하러 다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개월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동의대학교 야구장으로 왔습니다. 정보명 감독님 만나봅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7개월 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감독님으로 부임하고 나서 목표를 물었는데, 그때 약속이 제가 네. 전국대 우승 하나와 네. 전국체전 우승을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약속은 못 지켰네요. 네, 우승과 준우승 정말 최고의 성적인데 네. 일단 전국체전부터 짚어보죠. 네. 100회 전국체전 우승 정말 뜻깊은 감격적인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제가 사실 대학교 2학년 때 81회 대회를 금메달을 걸었고, 나 82회 충남대에서도 제가 또 금메달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저는 동의대가 금메달 한두 번 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동과 은메달은 있었지만 금메달이 없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금메달을 땄을 때 저희 학교에서도 축제였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다 좋아해서 그래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금메달이 뚝딱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경기 한 경기 기적 같은 승부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첫 대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하다는 대학교들 세 팀이 저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왕중왕전 그 전 한 달 전에 준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사기가 되게 높은 상태였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를 단국대, 성균관, 연세대, 그 다음에 결승까지 해서 딱 이겼을 때는 네. 되게 이번 대회가 좀 힘들었지만 더 약간 값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선수들의 부상도 계속해서 많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셨습니까? 저희 선수 유격수 한 명이 대표팀을 참가를 했어요. 참가를 했고 저희 팀이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선수가 2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선수가 유격수를 봤는데 그 선수가 당국대전 때 십자인대가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1차전에서. 1차전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유격수를 세울 선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든 내야진이 붕괴가 돼 버렸어요. 3루가 유격수로 가게 되고 1루가 3루로 가게 되고 처음 뛴 신입생이 2루로 가게 되고 처음 뛴 선수가 1루로 가게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내야가 18명의 엔트리가 주어지잖아요. 그 엔트리에 더 이상 내야가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또 2루수 한 명이 또 저희가 팔꿈치가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시합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네. 그래서 남은 선수들이 그래도 기존에 오랫동안 많이 훈련을 했고 또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백업 선수들이 이번에 활력이 좋아서 우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용병술이 탁월했고 또 뭔가 팀 분위기를 이끄는 그런 정신력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좀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제가 사실 저희 학교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저희 학교는 조금 타력이 많이 약하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제가 저희는 첫 번째로 저희는 공격을 잘한다고 해서 시합을 나가지 않거든요. 저희는 수비 첫 번째, 두 번째 번드, 주루 이런 플레이들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저희는 주주로 나가게 나갑니다. 네. 이렇게. 그 부분에서 저희가 1점 차곡차곡 쌓아간 게 그리고 좀 수비를 잘해서 뒤에서 점수 주지 않은 게 이번 금메달을 걸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올해 부임하셔서 일기 선수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또 부임한 첫 해 감독으로서 금메달을 또 목에 걸게 됐어요. 네. 그 금메달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가 오랫동안 좀 침체는 돼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올해를 계기로 해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 향후 제가 감독하는 동안에 많은 우승을 가지고 싶은 게 이제는 네. 하나의 책임감이 된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그러면 정보명호 동의대 야구부는 어떤 팀 컬러를 가진 팀으로 좀 이끌어가고 싶으세요? 저희가 올해 16승 4패를 했는데 그 경기 대부분이 저는 1점 승부였어요. 그만큼 저희 선수들이 되게 끈기 있게 시합을 해오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끈기 있는 시합에서 1점 차를 저희가 계속 승리를 했다는 거는 저희 팀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앞으로도 저는 이 팀을 만들 때 어느 팀에서도 우리 팀을 만났으면 이기기 힘들다. 정말 좀 어려운 팀이다. 정말 끈기 있는 팀이다. 그래서 그 끈기 있게 이기는 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7개월 전에 운동장에서 감독님으로 부임하시고 올 시즌 목표를 약속하셨단 말이죠. 네. 자, 앞으로 또 내년 시즌 어떤 목표, 어떤 공약을 또 내세우시겠습니까? 저희 동이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기를 이끌어서 제가 우리 선수와 같이 한번 이끌어서 동이 왕조를 한번 이끌어서 내년에도 2개 정도는 우승을 하고 싶은 거, 항상 해년에 우승 1개에서 2개 정도는 꼭 가져가고 싶은 게 현재 제 목표입니다. 네. 다시 우승하는 순간 저 또 운동장으로 축하의 꽃다발을 들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품질의 수돗물을 확보하고 24시간 수돗물을 상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종합관리 마스터 플랜이 수립됐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통해 상수원수로 낙동강물을 사용하는 것이 상수도 불신 원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낙동강 물보다 좋은 청정 원수를 확보하고 낙동강 상류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 현재 정수장에서 미량의 유해 화학물질은 모두 제거하는 막처리 공법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 인천시 수돗물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도관로를 세척하고 배수지 확충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6일 오전 10시 제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1시 금정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에 나섭니다. 최영옥 도구청장은 오전 10시 제40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전 10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부산지역대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4시 전국 도서관 대회에 참석합니다. (10월 16일) 기상정보입니다. 16일 수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2도, 낮 최고기온 21도 보이겠습니다. 부산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은 후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상에는 여전히 바람이 매우 강하고요. 전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부산은 내내 구름 많다가 금요일 밤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